투자와 같이 실현한 차인표 신혜라 부부 빌딩 17년 만에 3배 상승.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서울 청담동에 소유한 빌딩의 가치가 17년 만에 3배 이상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어디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청담동 영동대로변 그 한블럭 안쪽에 그 청담동양 파라곤이라고 아세요? 거기 바로 앞에더라고요. 여기 그 키즈 12라고 적힌 이 6층짜리 건물인데요. 10년도 아니고 17년 만에 뭐 3배가 오른 게 뭐 그렇게 기사화 될 것까지야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위치인데다가 원래 시작 가격이 좀 크다 보니까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이 토지를 72억에 매입하고 2년 뒤에 이제 3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지금의 빌딩을 신축했다는데요. 현재 추정 가치는 약 412억 원 정도로 시세 차익이 뭐 거의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 퀴즈 12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 PT 센터도 안에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교육 관련 시설들이 입점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심지어 일부 임대 수익은 아동복지 후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인표 씨도 그렇고 신혜라 씨도 그렇고 참 여러모로 대단하신 분들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이며 특히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공공청사나 유휴부지 활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하네요. 이런 방식은 신도시 개발보다 속도가 빠르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원구 태릉CC, 정부가 전청사 등이 후보지로 언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보상안과 행정력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수주 10조 클럽 입성하나.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삼성물산이랑 대우건설이 뛰어들었었죠. 근데 결국 삼성물산이 최종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개포성 7차가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인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1987년도에 지어졌고 802세대거든요. 여기를 최고 35층짜리 1112가구의 레미안 루미원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삼성물산은 같은 날 서초구 3호 가든 5차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여기는 대충 2,300억 원짜리 사업의 시공사로도 선정이 되어서 레미안 페라피크 반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번 수주로 삼성물산은 지난해 실적인 3조 6,400억 원과 창사 이래 최대 수주액을 모두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계 2위인 현대건설도 약 5조 5,400억 원의 수주 실력을 기록하며 맹렬히 추격하고 있어서 두 건설사의 10조 클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내주, 과천, DH 아델스타 등 1,936가구 분양. 다음 주 전국에서는 총 5개 단지 1936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의 DH 아델스타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암장군 마을이죠. 총 880가구 중에서 34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합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과 양재 IC가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한 편이고요. 여기 외에도 수원시 영통구의 망포역 푸르지오르마크 등 11곳에서 견본주택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외국인도 실거주 의무, 투기 막았는데 역차별 불만 여전. 왜?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주택 매입 시 4개월 내에 입주하고 2년간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이죠. 이 제한이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역차별 논란은 여전하고요. 또 이제 주택 말고 오피스텔 같은 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요. 이미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외국인의 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증가했고 특히 강남이나 용산 등지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규제 배제와 대출 규제 미적용으로 인해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취득세나 보유세 강화 등 과세 방안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8억 노원 아파트 반토막, 수년간 죄인 원망 쏟아지더니.
상계주거 5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난항으로 실거래가가 2021년 8억 원에서 4억 3,800만 원까지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유주들의 공사비 반발로 GS건설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죠. 최근 하나건설이 2차 시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9월 말 시공사 수의계약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네요.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 실거래가는 4억 7천만 원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보전개수 제도 도입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분담금이 약 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건설 부문이 제시한 공사비도 예전가보다 낮은 평당 72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서요. 노원구 재건축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근서 돈 아끼려다 당했다? 그래서 이거 나왔다는데. 직거래할 때 당근 다들 많이 하시죠? 당근 들어가 보면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가끔씩 이제 아파트 직거래 물건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직거래 매물에 대해서 전수 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고요. 앞으로 당근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려면 본인 인증과 함께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매물 소유주가 직접 올리면 등기부등본 대조를 통해서 집주인 확인 매물이라는 이제 뭐 표시가 나온다고 하네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확인 알림을 받거나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허위 매물과 먹튀 등 사기 수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